샘물퐁퐁 친구들, 오늘 우리 트레이닝스를 가지고 악기놀이 해봐요. 네. 나는 할아버지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만나러. 싱글벙글 놀이 즐거움 가득한 샘물퐁퐁. 할아버지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만나러. 싱글벙글 놀이 즐거움 가득한 샘물퐁퐁입니다. 나는 할머니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보고파서. 맛난 음식 먹고 쑥쑥 자라나는 샘물퐁퐁. 할머니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칙칙퐁퐁 선생님 친구들 보고파. 맛난 음식 먹고 쑥쑥 자라나는 샘물퐁퐁입니다. 칙칙. 나는 엄마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모여라. 햇살 가득 숲길 아장아장 걷는 샘물퐁퐁. 엄마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모여라. 햇살 가득 숲길 아장아장 걷는 샘물퐁퐁입니다. 칙칙. 나는 아빠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사랑해. 몸도 맘도 튼튼 제조 가신다는 샘물퐁퐁. 아빠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칙칙퐁퐁 선생님 친구들 사랑해. 몸도 맘도 튼튼 제조 가신다는 샘물퐁퐁입니다. 칙칙. 우리 친구들 매우 느리게 노래해봐요. 할아버지 손잡고 샘물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만나러.
하듯이 빠르게 해봐요. 아빠 손잡고 샘물 퐁퐁 간다. 선생님 친구들 사랑해. 몸도 맘도 튼튼 제조가 신나는 샘물 퐁퐁입니다. 샘물퐁퐁 친구들, 집에서도 기차놀이 즐겁고 신나게 불러봐요. 안녕! 안녕. 트레인 히스 악기 놀이 너무 재밌죠? 샘물 퐁퐁 옵니다. 자, 이제 저랑 리더십에 대한 작은 실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자주 사용하고 또 듣고 계시지요. 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해 정의해 왔는데요. 1974년 리더십 전문가 스톡딜은 리더십 연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뒤에 리더십의 정의는 그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만큼이나 많다. 이렇게 정말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통적인 거 하나를 묶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직이나 남을 이끌어 목표하는 걸 이루는 것, 이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리더가 필요했고 리더십 또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삶, 일, 그리고 인간관계 방식의 급진적인 변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격변기 속에 강조되는 거, 그게 바로 리더십이지요. 옛날의 리더십은요,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며 굉장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장군님,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시대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리더십 또한 변해갑니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듯이 리더십도 다양한 유형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유형별로 보면요.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그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지도하며 조언하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랍니다. 그리고 리더가 구성원들의 감성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는 감성적 리더십. 또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능동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하는 셀프 리더십. 집단에 대한 희생과 헌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적인 책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기러기 리더십. 조직이나 구성원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게 해서 기대 수준을 높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피그말리온 리더십. 최근에는 서번트 리더십처럼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솔선수범하며 도와주는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서번트 리더십의 소양을 갖춘 그런 원장이 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강철한 카네기의 어린 시절 우연히 얻은 토끼가요,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대요. 가난한 카네기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지 뭐예요. 그만해진 토끼 식구들에게 줄 먹이를 마련하는 일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궁리 끝에 카네기가 친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토끼들한테 너희들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니? 우리 한번 각각 이름을 붙여서 누구 토끼가 제일 잘 자라는지 보자. 그러자 친구들은 마치 자기 토끼라도 생긴 듯이 각자 풀을 잔뜩 뜯어와서 자기 이름이 붙은 토끼에게 정성껏 풀을 먹였어요. 어린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낸 거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다른 리더십을 보여준 카네기는 훗날 자신이 경영하던 철강 회사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을 10분 발휘해서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시키게 되지요. 그러면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입 아픈 리더십의 중요성. 리더십은 타고나는 걸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에서 다소 엇갈린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점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더 크게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그 유명한 리 장군을 항복시킨 셔먼 장군은 리더십에 대해서 날 때부터 딱 장군감의 제목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학습을 통해 리더십 자질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셔먼 장군은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한 거지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 우리 샘물퐁퐁의 귀한 둥이님 한 분 한 분 리더십을 길러주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만 5세까지 이 영유아기가요,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해요. 가정에서 또 샘물퐁퐁 안에서 선생님들과 친구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자신의 인생과 세상의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지요. 그럼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 샘물퐁퐁에서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생후 만 1세까지, 이때까지는요, 아이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이 배가 고플 때 젖을 주고, 또 기저귀가 젖으면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위안이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므로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일단 신뢰감을 형성한 아이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의 요구에 바로 반응을 하지 않거나 일관성 있는 태도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아이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아가 필요할 때 부모가 자신에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신감도 또 키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샘물퐁퐁의 바로 생후에서 만 1세, 이 시기가 새싹반 시기잖아요. 그럼 새싹반의 귀둥이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첫째, 우리 귀둥이님의 요구에 즉각 반응합니다. 자신의 요구인 기저귀가 젖거나 배가 고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울음으로 표현하지요. 이때 바로 우리 새싹반 선생님들이 항상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해소해주고 안고 달래며 공감하려고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새싹둥이님들은 세상에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때로 저도 선생님들도 상황에 따라 속상해지고 또 지칠 때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공감으로 우리 아이 한 분 한 분 그 성향별 맞춤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고자 힘씁니다. 선생님들은 노래로, 이야기로 늘 눈을 맞추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 말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옹알이로 화답하던 우리 아이들이 새싹반
후반기에 들어서면요, 말문이 서서히 터지면서 종알종알, 제잘제잘 활기찬 분위기로 이어가며 보람 가득해지십니다. 셋째,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 매시 기저귀를 갈아주며 부드럽게 꾸준히 마사지하며 면역력이 좋아지길 우리 선생님들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수시로 꼭 안아주고 머릿수도 쓰다듬으시면서 뇌 발달과 스트레스 해소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낮잠 시간 선생님들이 이마도 쓰담 쓰담, 손발도 쓰담 쓰담,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긍정 메시지를 속삭여 주시면 우리 둥이님들 깊은 숙면 이어갑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부터 걷기를 할 때 늘 선생님들의 온기 있는 손을 잡아줌으로 마음의 편안과 안정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기, 즉 만 1세에서 만 3세, 이 시기는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운동 능력이 향상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집니다. 혼자 걷고 말하고 배변 훈련을 통해서요, 환경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하거나 또 스스로 조작해 보려는 욕구가 아주 강한 시기, 이때 부모님들이 적절히 격려해주고 도와주면 아이는 자율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이를 믿지 못해 간섭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무능감이 생길 수 있다고 했네요. 또한 아이가 혼자서 옷을 입거나 밥을 먹으려 할 때 부모님께서 먼저 해줘 버리면 아이는 스스로가 부모님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해요. 이 단계에서 자율성을 키운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어떤 일이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만 1에서 만 3세까지, 이때가 샘물퐁퐁에서는 잎새반, 열매반. 그럼 이때 우리 샘물퐁퐁에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아이 말을 듣고 공감해 줍니다. 하루게 다르게 단어와 어휘가 늘어나고 표현 언어, 화용 언어로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래? 정말? 너무 좋았겠다. 아파? 어떡해? 맞장구 치고 화답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친구에게 친절하게 부탁하기, 선생님에게 도움 청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이의 법칙에 따르면요, 코이 물고기가 어항 속에서는 피라미, 그런데요, 강물에 놓아주잖아요? 그럼 이 코이 물고기가 대어가 된대요. 마음의 넓이를 넓힐수록 다양한 접근을 또 많이 할수록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친구를 이해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동화책 속의 등장인물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며 사랑의 입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감은 공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요. 즉, 공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 먼저 숨고르기 하므로 감정을 배제하고 오롯이 우리 아이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공감의 본으로 우리 잎새와 우리 열매 기둥이님들
공감 리더로 자라나고 계십니다. 둘째, 스스로 할 기회를 줍니다. 이 시기 스스로 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줍니다. 정리하기, 옷 입기, 신발 신기, 양치질하기,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론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해 줌으로 자율성과 자립심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구니에 남아있는 거 하나만 마지막 넣어줄까? 정말 잘했어. 와, 신발을 뒤축을 잡아줄게. 발을 쏙. 정말 잘 넣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도 격려하지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기다림이 때로는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과 리더십을 기르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셋째, 칭찬과 격려는 필수입니다. 아직은 조금 서툴고 덜이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하고자 하는 그 우리 둥이님들의 마음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로 칭찬 이어가십니다. 혹시 주저하더라도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체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랑 많이 자주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체조 시간을 적극 칭찬과 격려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작이 잘 맞지 않아도 신나게 껑충껑충 튀면 정말 잘 뛴다. 수줍어서 선생님 손을 잡고 살짝살짝 움직여도 와! 손이 옆으로 가네? 그리고 선생님을 보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그 열정에 또 큰 소리로 극찬해주고 있습니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리더십이 불끈불끈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과잉 보호와 과잉 통제는 안 된다는 거. 뭐든 스스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이때 다칠까봐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선을 긋는 오류는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아미산으로, 놀이터로, 교실로, 요이실로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관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끕니다. 또한 다양한 놀이 속에서 친구 관계에서 타협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따르면 어호 정말 잘했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 도덕적 리더십 또한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이십니다. 우리 샘물퐁퐁에는 만 3세까지 이 시기의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영아기에 만 0세부터 만 3세까지 우리 아이들 리더십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계와 시대를 이끈 리더의 뒤에는 리더십을 길러준 훌륭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난 에디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에디슨의 어머니. 그리고 내성적이고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늦었던 아인슈타인에게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가졌어. 그렇게 격려해 주신 아인슈타인의 부모님. 식사 시간을 가족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케네디를 명연설가요 미국 대통령으로 키워준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에게 애국정신을 고취시킨 스승 김난사 선생님. 헬렌 켈레를 세계적인 작가이자 장애인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가로 길러낸 설리반 선생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샘물퐁퐁에서 부족한 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살피며 매 순간 우리 기둥이님 자신감 퐁퐁 넘치는 행복한 리더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이렇게 새롭지 않은 내용들이지요. 그런데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기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선 생후, 그래서 만 1세까지 이 시기에는 첫째, 아이의 요구에 즉각 반응. 둘째, 일관성 있는 태도. 셋째, 스킨십을 많이. 그러면 만 1세에서 만 3세 시기는 첫째, 아이의 말을 듣고 공감. 둘째, 스스로 할 기회를 주며 기다림. 셋째, 칭찬과 격려. 마지막 넷째, 과잉 보호와 과잉 통제가 아닌 조절. 자,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이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샘물퐁퐁 우리 부모님들 모두 훌륭히 공감과 지지와 긍정 정서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 있으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 상담 시간에 알려주세요. 저희들 깊이 숙지하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퐁퐁, 행복 퐁퐁, 리더십 쑥쑥 자라나는 샘물퐁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